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어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하고 한남동에서 그러니까 관저 만찬을 가졌습니다. 뭐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정말 이번 변호인단 너무나 결과는 물론 안 좋았지만은요, 누가 변호인들 결과가 좋아질 리가 없죠. 왜 좌파들이 말이지 이재명이 오고 그야말로 내통해가지고 하는 재판을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게 다 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우리 변호인단에 이번에 그 노고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크다. 그나마 변호인단이 그 정도로 잘 끌어줘서 우리 애국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만찬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 헌재 재판관들하고 민주당하고 내통했다.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상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문영배하고 그 다음에 정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연수원 동기들 이게 똘똘 뭉쳐서 내통했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해 왔는데요. 그 물증이 결국은 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예. 정성호가 SNS를 내놓은 글에 의하면 느닷없이 우리 우파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니, 지가 왜 미안해? 독립적으로 재판했다고 하는데 왜 미안하냐고요. 이 얘기는 미안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고 안 하고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 법률적으로 자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부자위다 그러면 뭐 미안하다고 생각할 게 없죠. 뭔가 한 행위가 있으니까 지가 미안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양심스러운 거나 마찬가지다. 해필이면 그러니까 나머지 그 좌파들한테는 미안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파 헌재 재판관 3명한테만 미안한 거야. 이게 뭔가 미안하다? 뭔가 지금 거래가 있었으니까 미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래하는 바람에 전부 인용에 들어섰잖아요. 인용에 들어서니까 지금 정영식서부터 벤씨를 때렸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분노합니까? 요 뒤에 그 많은 지금 이 스토리들이 스캔들들이 많아요. 지금 나오는 게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뭐 SNS를 지금 뒤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절 시점에는 이것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싶기도 해요. 예. 뭔가 그런 더러운 그 부패 카르텔이 있으니까 주고받기 뒷거래, 거래, 예, 딜 이런 뭔가가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요 배신자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요. 사실 욕을 바가지 먹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을사삼적이 되는 거예요. 을사삼적이. 예. 자, 그래서 이 이실직고한 거, 양심선언한 거, 내통한 것을 토로한 거,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지금 명예교수죠. 러시아 대사하신 이인호 교수, 지금 전 대사가 지금 뉴델리에 칼럼을 하나 실었습니다. 예.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예, 그래서 지금 이인호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을사팔적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네 주류, 네 갈래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요, 정치 몰입애들이 뛰노는 자유부대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선관위의 부정과 횡포에 더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중국과 북한의 첩자를 막기 힘들다. 간첩을 막기 힘들다는 거죠. 첩자가. 그 다음에 중국의 속주 전략의 속주로 중국의 속주, 예, 중국의 하나의 변방, 예, 중국에도 주들이 많잖아요. 예, 광동, 무슨 상해, 뭐 이런 홍콩 이런 것처럼 이런 속주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 있다. 그게 동북공정이 성공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정치 몰입애들, 이재명 같은 정치 몰입애들, 부정선거를 하나도 손을 못 대니 부정선거의 무대,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의 간첩들이 횡행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중국의 변방국가로 지금 전락한다. 이 4가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고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불러내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걸 막으려다 보니까 요 좌파 헌재에 눌려가지고 이런 고생을 치른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로하고 또 지지를 보낸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참 커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예.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우선적으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어제 말이죠. 이 변호인단과 만찬을 해서 이 만찬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그리고 내주에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 이런 지금 단독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변호인단의 노고, 요거를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한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변호인단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법. 그래서 그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낙담하거나 망연자실한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됐다는 소회도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특징이에요. 당당하게, 그렇게 소심하게, 그렇게 쩔쩔 매고 이러는 게 아니고, 당당한 위풍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는 나경원 의원을 불러서 1시간 정도 차담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저도 보도를 드렸죠. 그 윤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전화를 받고 방문했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역할을 해줘서 상당히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다음 주쯤에는 이제 관저를 떠나게 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서초동으로 옮길지 제3의 장소로 갈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제 특히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초동 사저가 제3의 장소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제 사실상 대통령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일시 폐쇄됐고 기록물이관 작업에 착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김문수 장관 지금 내주 8일 이후에 복당을 신청하고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헌재는 다음 주 중에 박선재 전 장관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18일 이전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날 처음으로 형사 재판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매체에서는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실을 갖다가 굉장히 간략하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파면 하루 만에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북한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이 혼란의 종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상황이 좀 비관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2시간여 지나서 신속히 보도하고 담화, 논평까지 실으면서 조롱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놨어요. 남조선에서는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역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내려졌다. 역도까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 12월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왜냐하면 저 한 개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가 지금은 두 개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다 이거죠. 남의 나라. 그리고 탄핵 선고가 있던 시각에 김정은이는요, 특수전 부대를 달아서 싸움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하는 내용에 따르면 전쟁 마당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실전 능력은 강도 높은 훈련 속에서 다져진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 자, 그리고 김정은과 동행한 군 간부 명찰을 보면은 11군단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방문한 이 부대는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 군단이었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 전투 성과를 취하러 갔을 가능성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상황과 비교를 통해서 군내 충성심을 좀 제고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북한 소식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경원 의원하고는요,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역할을 해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걱정이 참 많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걱정이 많다는 얘기는 종북 좌파들,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척결하지 못해서 진짜 걱정스럽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외교의 틀을 갖다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적대시한다.
이 얘기는요, 지금 한미 관계를 잘라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런 데 대한, 즉, 한미 관계를 갖다가 또 문재인 같이 박살내고, 또 한미일 관계를 또 박살내려고 하는 이러한 이재명의 대외관, 이것이 굉장히 참 어렵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은 참 자나깨나 걱정이 굉장히 참 많다.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 국가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걸 보더라도 이재명은 철저히 좀 반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요, 지금 어제는 권영세하고 권성동을 만났는데 대선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해달라 이런 당부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명좌장 이 정성호가 말이죠, 정영식, 조한창, 김복영한테 죄송하다. 갑작스럽게 페북에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이 페북의 글을 보면은요, 지난 111일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근거 없는 비난 속에서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굽히지 않고 헌법 수호자로서의 소명을 다 해줬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는 그분들의 신념과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이번 헌재 결정에 관해서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만하게 남용한 자는 누구든 반드시 받는다는 준엄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단단한지 강한지 그리고 우리 헌정 질서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증명했다라고 평가하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불의한 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의 힘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 정영식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심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직접 쓴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이런 사람들도 지금 정영식과 함께 그래도 그 굳건하게 지금 반대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5대3으로 간다. 이게 4월 1일 직전까지의 상황이었다. 이게 뭐 거의 정설처럼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인용적으로 바뀐 게 정영씨가 맨 먼저 배신을 때리고 바로 이어서 조한창과 김복형이도 따라서 배신을 때린, 그럼으로써 8대0가 정리가 됐다는 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나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정성호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내통한 결정적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온갖 증오와 파괴의 외풍에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8명의 재판관님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특히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의 용기와 결단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여기서 존경과 감사? 뭐 이것도 살짝 조금 뭔가 수상하다. 무슨 딜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혹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존경이라는 말도 쓰고 감사라는 말도 써서 모자라가지고 죄송하다는 말까지 썼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 이게 뭘 의미하냐요. 죄송하다는 말이 딜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예, 딜이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 고발 조치해야 돼요. 정성호 고발 조치해서 루머 뭔가 딜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요 가능성,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인호 서울대 교수의 이 칼럼 내용,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이죠. 이 뉴델리에 쓴 칼럼이에요. 이인호 교수가 이인호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뭐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제목이 그들은 일사팔조, 윤 대통령의 감사, 위로, 지지를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처하게 된 위기는 4가지인데 하나는 정치 무렵애들의 자유무대가 됐다는 점, 두 번째는 선관위의 부정, 횡포, 제어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 세 번째는 중국과 북한, 중공이라고 합니다. 중공, 북한 첩자 맞기 힘들어졌다. 네 번째가 중공의 속주 전략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자, 그래서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제 첫 번째, 사익의 공격을 종속시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일을 당연시하는 정치 몰입애들의 자유무대가 되었고 국민은 선거관리의 부정과 횡포를 제어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뿐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의 첩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단속할 길이 없고, 네 번째,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의 통째로 공산당 독재체제인 중국의 속주로 전락하는 것을 추인한 셈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은 계엄이 아니고 사실상 계몽이다. 계몽. 예. 자, 그래서 개인 윤석열은 비록 대통령직에서 3년도 못 되어 파면되는 정치적 죽음을 당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그의 진심을 들이알게 된 깨어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 특히 새세대의 이 나라 주인공들의 깊은 감사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영웅으로 정치와 결별을 하게 되었다. 영웅으로. 예. 그리고 본래 정치의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촛불 세력의 부도덕하고 반대한민국적 횡포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는 국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게 된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와 국정체제가 부패하고 마비되어 있음을 깨닫자 나라를 파멸로 몰아가는 야당의 횡포를 묵인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면서까지 대통령 지위를 누리는 대신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선거 과정에서부터 뿌리째 썩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직을 걸고 계엄을 선포하는 모험까지 감행했다. 잘 자르주고 고맙다는 그의 선친의 마지막 작별의 말씀이나 계엄 아니라 계몽이었다는 새로운 지지자들의 반응은 결코 빗나간 것이 아니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재명은 멀쩡한데 왜 윤 대통령만 이렇게 탄핵을 당해야 되느냐. 예, 탄핵을 당해야 되느냐. 자, 정말 안타깝다 이겁니다. 특히 선거관리체제의 허술함과 부패에 관한 문제 제기를 헌재의 탄핵 판결문에서처럼 완전히 무시한 채로 선거를 다시 칠 때 과연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고 민주주의가 재기능을 하며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체제가 윤 대통령의 방명으로 갑작스럽게 훼손될 때 곧바로 닥쳐올 것이 분명한 재앙 앞에서는 탄핵 찬성 세력도 예외 없이 화를 입게 될 것이다.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정치적, 경제적 타산이나 이념에 오염되지 않았던 순수한 사람들은 이재명이라는 범법의 다리는 단지 당 대표라는 이유 때문에 몇 해째 처벌을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내란 수개로 몰리며 부당하게 체포되고 구금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가 한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예,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진정으로 나라의 함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파, 좌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유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그 계엄의 의도나 의미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계엄 선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예, 그래서 국가총수로서의 대통령의 헌법적 임무가 무엇인가를 냉각 생각하지 못하고 계엄법 조항 위반 여부에만 억지로 초점을 맞춰서 계엄 선포나 동기나 경의 대통령 파면이 몰고 올 국가적 손익에는 관심도 없이 을사팔적으로 역사의 자리매김되기를 자처한 헌법재판과는 달리 탄핵을 극구 반대한 국민들은 이미 깨닫고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초한전의 재물이 되어가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인 세력의 행동에서는 권력 장악 의도 외에 나라의 앞날에 대한 고민도 법 집행에서의 공정성이나 일관성도 국민의 의사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는 사실 말이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선관위를 감싸고 논 을사팔적. 그럼 앞으로 이 나라는 어찌 될 것인가? 법 질서의 유지, 폭력의 자제, 협조의 중요성, 누구도 거역하기 어려운 구호들이다. 예.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권과 형사적 불소추권도 존중되지 않는 반면 5.18 유공단체 이름 아래 익명의 존재자들이나 중국 국적을 소지한 외국인들은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온갖 특권과 특전을 보장받는 나라에서 그나마 비판하고 저항하고 싸우지 않고도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예,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납세자들인 국민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헌법재판소가 외부 세력이 선거 과정에 개입할 소지가 있을 정도로 허술하면서도 헌법기관임을 자처하여 대통령의 점검 시도에도 진실된 협조를 거부하는 선관위에 대한 대통령의 강제 단속 시도가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할 만큼 불필요하고 불법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엄청난 고초와 손상, 이걸 보면 우리가 홍콩이나 필리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8대 0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들도 주요 언론기관들도 진실을 직면하여 토론하고 자기만에 대해 책임질 자유나 용기를 이미 상실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당장은 패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전 방위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일깨워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감사하며 개인적으로 겪게 된 엄청난 고초와 손상에 대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오동재입니다. 시일리아 방송되고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